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이제는 승강 플레이오프 그 두 번째 라운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경기들이 있을지,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라운드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김천 상무의 경기였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홈에서 경기를 먼저 치르게 됐고요. 김천 상무의 문지환 선수가 흘러나온 볼을 득점에 성공하면서 김천 상무가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그 후 13분 내지는 14분 만에 조현민 선수가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문으로 강하게 붙어있는 공을 황인재 선수가 처리를 하긴 했지만 미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수비수들은 얼어있는 가운데 조유미는 거기서 행동을 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점이 된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에 주세종 선수가 황인재 선수의 굉장히 큰 미스, 이것을 사실 미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키퍼들이라도 비슷한 반응이 됐을 거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세컨볼을 두세종이 따내고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홈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첫 번째 라운드 경기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주세종 선수였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다음 경기는 안양과 수원의 지지대 더비였습니다.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졌던 경기였는데 표가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알고 있고요. MVP는 이창용 선수였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수원이 여러 공격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의 수비진들이 그런 것을 잘 막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안양이 이번 경기에서는 분위기를 좀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수원 삼성의 선수들이 약간의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안양의 선수들이 거칠게 붙으면서 그런 것들을 수원이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보인 경기였는데, 어쨌든 안양은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 수원 삼성도 뚫어내는데 약간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0대0으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 첫 중에 1라운드가 종료가 됐고요. 승부 예측을 보면 대전 하나시티즌과 김천 상무의 경기는 대전이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맞아 들어갔고요. 안양과 수원의 경우에는 수원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라운드는 여기까지 보고요. 2라운드 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과 안양 모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서 통합 스코어 0대 0인 상황이고요. 이 경기는 10월 29일 2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도 두 번째로 경기를 치르는 게 맞는데, 김천 상무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가 뒤로 밀리면서 수원과 안양의 지지대 더비가 먼저 치러지게 됐고요. 이 경기를 확인하고 이제 김천과 대전의 경기를 확인해보면 점점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먼저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입니다. 분위기 싸움에서 수원은 지난 경기에 밀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고, 수원 삼성이 분위기나 이런 측면에서 사실 많이 지고 들어가는 팀은 아닌데 이런 경기적인 분위기나 터프함에서 약간은 좀 밀렸고요. 물론 이건 심판 판정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원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불트위스도 빠진 채로 경기를 했고 장호익이 뛰었고 톱 자리에도 이제 강현묵 선수를 약간은 아래에 배치하면서 기존에 좋았던 사사이가 아닌 4-4-1-1 정도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원은 홈에서의 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빅버드라는 공간은 사실 다른 여타 구장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더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은 홈에서의 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FC 안양의 경우에는 수원과 반대로 생각보다는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조나탄, 백성동, 아코스티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 아주 유효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상대도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 역시 좀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생기겠고요.
그렇게 해서 예상 라인을 보면 수원 삼성은 4-4-2, 안양은 3-4-2-1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원 삼성을 보면 키퍼에는 양형모, 백포에는 이기재, 불투이스, 고명석, 김태환, 그 윗선에는 전진우, 이종성, 사리치, 류승우, 토톱에는 안병준과 오현규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역시 오현규 선수가 측면으로 벌렸다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이걸 전술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병건 감독은 약간 해저 축구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영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연의 움직임들이 안양의 수비진들을 상대로 이번에는 좀 맞아 들어갈 수 있을지, 특히 안병준이라는 선수가 가세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오영규 선수의 움직임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맞아 들어갈 수 있을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반면에 안양의 경우에는 지난 라인업과 비교해서 많이 차이 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기 키퍼, 백스리는 백동규, 이창용, 박종현, 윙백에는 김동진과 구대영, 중원에는 홍창범과 황기욱, 윗선에는 백성동, 조나탄, 아코스티가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드리고 선수가 나왔을 때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 안드리고 선수가 그 정도까지의 폼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창범과 황기욱의 중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구대영 선수는 지난 경기 이기재를 너무나 잘 막았죠. 이번 경기에서도 잘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역시 오현규와 이창용이죠. 오현규는 사실상 지난 경기에서는 지워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오현규 선수고요. 반대로 이창용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안양 수비의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슬지 않은 수비 리딩 능력을 지난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이창용 선수이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뽑았고요. 수원과 안양의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 2라운드 GD더비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상무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인데요. 김천상무는 1점을 획득했고 대전하나시티즌은 2점을 획득하면서 대전하나시티즌이 앞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10월 29일 오후 4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과연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입니다. 믿었던 황인재 선수의 미스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황인재 선수는 이번 시즌 구성현과 김정훈 선수가 뛰지 않을 때 황인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빌드업 상황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몇 번의 미스가 발생하면서 김천상무 입장에서는 약간은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과연 김천상무의 황인재 키퍼가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게 될지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승격 강등, 승격 강등, 이게 사실 김천상무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패턴인데, 김천상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상무팀이 많이 보여주는 패턴인데 언제까지 이런 패턴이 좀 이어질까? 김천이 이렇게 맥없이 무너질 팀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지난 경기 권창훈 선수의 그 슈팅이었습니다. 물론 이창근이 각을 잘 좁히고 나오기는 했지만 권창훈이라는 그 이름에 비해서는 약간은 아쉬운 마무리였고요. 이런 사라져버린 권창훈의 폼을 찾고 있는 김천은 이번 경기 권창훈의 폼이 다시금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대전의 경우에는 일단 승기는 잡았습니다. 이제 이걸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한 경기만 더 버티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비진들의 탄탄함이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긴 하지만 공격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레안드로 선수 역시 지난 경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배준호 선수는 메이드 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둔다고 치면 공민현이나 이런 선수들도 조금은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면 김천은 4-3-3입니다. 황인재 키퍼, 백포에는 강윤성, 송주훈, 박지수, 이우현, 중원에는 문지환, 고승범, 이영재, 윗선에는 김경민, 김지현, 김한길로 예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김경민이 아니라 권창훈을 빼고 김한길을 넣는 그런 김한길과 김경민의 어떤 공격 조합이 조금 더 새롭게 대전하게 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백스리를 사용하고 윙백들이 많이 올라가는 축구를 하는 대전의 특성상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김한길과 김경민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라인업으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대전의 경우에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 키퍼, 백스리에는 김재우, 조유민, 김민덕, 윙백에는
서영재와 이현식, 중원에는 이진현과 주세종, 그 윗선에는 레안드로 공민현, 배준호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배준호는 지난 경기 최다 출전 시간을 소화하는 등 많은 공격 기여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 배준호라는 선수를 여러 팀들이 시즌 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지를 증명을 했고요. 나머지 선수들, 공민현 선수나 레안드로 선수는 득점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능력들을 조금 더 발휘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는 황인재와 레안드로인데요. 황인재의 경우에는 실수를 빨리 이겨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과연 황인재 선수의 멘탈은 그만큼 강력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레안드로는 기동력에 비해서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과연 이런 아쉬움을 씻어내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대전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승부 예측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원과 안양의 경기는 수원도 이제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수원의 승리, 김천과 대전은 적어도 대전이 질 것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대전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K리그 이번 시즌 프리뷰는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앞으로는 결산 영상이나 A매치 관련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2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보지 않으셨더라도 구독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